제가 석유 기반으로 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든가 석유 갖고 이제 연소실로 보내서 불꽃 연소로 해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또는 전기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전기로 해서 움직일 때 연료 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10km, 20km, 30km, 100m, 100km, 500, 200km 이렇게 있잖아요. 항공기는 좀 속도가 높으니까 그보다 300km, 몇 km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연료를 분사해 주는 거예요. 석유 계통이 됐든 수소가스가 됐든 수소산소가스가 됐든 기타의 모든 LPG 가스가 됐든 자동차의 경우는 휘발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로 하자면 전기도 그에 따라서 그만큼만 딱 공급을 해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고 일단 항공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렇게 해서 화목난로에 펠렛이 있다. 그러면 연료양을 펠렛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느냐, 많이 넣는데 적게 타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프로펠러다 그러면 좌우의 회전수를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 많이 주면 이렇게 조향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프로펠러 헬기가 되겠죠. 헬기나 헬기가 아니라 비행체.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현대기아차에서 이것을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배터리 격벽제려 냉난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현대 삼성페이에서는 전파했다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 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드론과 이렇게 통신한다고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현대 삼성페이에서 사용하실 현관문 비밀번호 넣는 그걸로 하셨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갖다 얘기를 했더니 기존 창에 덧붙인다 했더니 YTN에서 보도가 난 뒤에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을 덧붙이고 또 비상벨 시스템 얘기하셨던 서울시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상하수도 제가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거를 지구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그 상하수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이런 다른 데서도 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방식을 건물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로봇이 움직일 때 상하수도에서도 근데 YTN은 어떤 업체가 그것을 상수도 고장난 데 들어가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YTN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다가 제가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전 방식이나 아니면 자동차 폭발 행전 수소 산소로 움직이든 석유로 움직이든 전기로 풍력 수력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태양력과 연결해 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돌리든 회전축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그 위로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두께가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 겹으로 연구 자석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거기 이제 전기가 생산된 것은 전선 안에 서로 굵기가 전선이 연결된 전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왔을 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업체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곤충 로봇이다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또 기초 전류가 생산하거나 풍력을 또 기초 생산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이렇게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걸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웨어러블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제 풍력 수력과 연결해 갖고 풍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풍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돌고 이렇게 여기서 회전축이 돌 때 바로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놔야지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통형으로 해갖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높고요. 연구 자석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또는 자동차 배터리 흑연 윤극제, 그다음에 양극재 만들 때도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연구 자석과 또는 음극재, 양극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코쿠스 구조부터 또는 이제 배터리 사이에 어떤 움직이는
그 외부 충격이 이렇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만 이렇게 전해진이 움직이는, 그래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어떤 그 차가운 온도로 해서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를 한다. 그 그런 관을 만드셔야죠. 제네질이 그 관안만 통과를 하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뭐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 너무 기술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술을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소송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술 사신 분이 이걸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뭐, 네. 뭐 그와 같이 하시면 일단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이렇게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했는데 콘센트 방식으로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충방전을 합니다.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현재 있는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자동차 배터리도 뭐가 됐든 여러 개로 나누고 이 배터리 셀 안에는 자그마한 연합셀로서 2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20개 안에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를 갖다가 충전소로 받으면 곧바로 그것이 전기가 쪼개져서 곧바로 충전이 20개 안에도 되는 거예요. 100가구, 가정용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한 가구 하고 나서 두 가구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동시에 전선을 연결해서 동시에 충전을 해버리면 전기가 빠르게 충전이 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연합셀러스 20개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전선을 연결해주면 곧바로 충전이 되는 빠른 충전과 방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그 연합셀이 100개로도 상관없겠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갖다가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요. 속도를 높일 때에는 전기를 배터리 하나에서 갖다 쓰고 2개, 3개, 4개, 5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속도를 높일 때마다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공급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전기를 모터에 들어가는 이 전기선은 굉장히 두꺼워야 되겠죠. 다른 데와 차별해야 되어서. 그렇죠.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두꺼워야 됩니다. 또는 같은 굵기라면 구리선의 숫자가 뭐 자동차 8차선, 10차선 하듯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이 구리선이 10개짜리, 다른 데는 2개, 뭐 3개라면 이건 10개 이런 식으로 전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모터에 들어가는 선이 그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속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이건 주파수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통신의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멀리 이렇게 기지국 없이 중복기 없이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주파수 방식, 주파수 통신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구조로 들어갔을 때 반도체 안에서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광섬유도 같이 빛을 정폭하거나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레이저 광통신도 이렇게 뭐 어떤 대중소 틀리게 광 사이즈가 나가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전파 간섭만 없으면 광 사이즈 이렇게 부목 현상, 서로 의지하는 현상, 인력 작용을 일으켜서 멀리 가게 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빛 광을 쏜다는 거. 그럼 레이저 통신, 위성 통신할 때도 그렇고 그 방식은 지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 방식은 그럼 여기다 각각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죠. 이거는 원래 A사 레이더에서 썼던 기술인데, A사 레이더에서 제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이게 어떤 레이더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간다. 그래서 최대한의 레이더 소자를 많이 집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적별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향후에 영상 레이더로 가기 위해서 자그만 전력의 차등을 큰 거에는 전력을 많이 주죠. 전력의 차등화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목적별로 해서 이 전파를 묶어서 팀별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강력한 공격을 할 때는 좀 팀을 많이 짜면 되겠죠. 이 레이더 소자 참여하는 숫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군데 방향 각도를 레이더 소자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각도를 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레이더 소자를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레이더 소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게 조명 램프도 제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안에 이제 전차 전조등이다, 기타 뭐 다른 배 항공기의 전조등이다, 그런 거 조명 램프가 각도를 조절해서 각도별로 비칠 수 있게 하는 카메라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렇게 카메라, 이런 이렇게 모든 형태의 카메라 구조에 이것이 들어가는데,
CCTV나 뭐 일반 그 카메라, 뭐 스마트폰 카메라, 망원경, 군도 현미경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서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렌즈가 여러 개 달려 있어 가지고 각도별로 찍어주고 그 렌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조명 램프 있죠. 조명 램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명 램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도별로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죠. 조명도 비춰준다는 거죠. 이 뒤편에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편에까지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달아놓으면 뒤편도 동시에 찍어주죠. 휴대폰에도 이제 동시에 찍는 이런 거 만드시고 카메라도 이게 동시에 앞뒤를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 또는 또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망원경에도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망원경에도 하나로 보는데 각도별로 이렇게 딱 망원경을 보고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으로 약간 정기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어요.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헷갈리겠지만 그것이 영상으로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영상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각도별로 찍은 거를 각각 보거나 통합해서 이런 망원경만 군사용 망원경이나 뭐 위성에서 이렇게 밑을 보고 다른데 보거나 비행체에서 보거나 배에서 보거나 다양하게 이 망원경을 각도별로 동시에 찍어준다는 거죠. 망원 카메라도 될 수도 있고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기차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충전소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동시에 충전하고 안에 20개 연합셀이다 그러면 20개 전선을 각각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또는 100개라도 100개 연합셀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동시에 충전해서 하고 방전하는 이 안에 있는 번호가 이제 20개 연합셀 중에서 200의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하나당 10씩이잖아요. 그럼 5개 움직이면 50, 7개 움직이면 70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 움직이면 10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을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전기를 필요한 전력을 정확히 통제해서 필요한 정확한 그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모터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선은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 굵은 전선이 써야 되고요. 굵은 구리선.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갔을 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 모터에도 감긴 구리선이 모든 발전기, 자동차의 뭐냐면은 자동차 발전기와 모든 형태의 발전기 모터에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게 되고요. 또는 거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선을 파워를 높이는 그런 기술도 썼습니다. 전선 안에는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부분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카패시터로 쓰인다는 거죠. 전기를 축적하는 이게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회로에도 광소미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광소미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이 축적돼서 이렇게 멀리 증폭하게 되죠. 신호를 통신선으로 써도 이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모터나 발전기에 이렇게 감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연구 자석에 들어가면 연구 자석을 한 개 큰 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같은 두께도 괜찮지만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워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회전축 기술에는 이렇게 모터 회전축이 돌리잖아요.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렇게 헬기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그럼 이게 돌릴 때 대남 매듭구조마다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간격별로 넣으면은 회전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넥팅 로드, 자동차 커넥팅 로드에도 돌아가고 뭐 자전거 같은 데도 이게 발 돌릴 때 커넥팅 로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전축과 헬기라든지 비행체 회전축, 배 모터보트 이렇게 모터 돌리는 모든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톱니바퀴 돌리는 회전축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상가 모든 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낚싯줄에도 들어갑니다. 낚싯줄과 모든 밧줄에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 만들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물에도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물 같은 건
그다음에 모든 중공업의 철 밧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거기도 동일하게 그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에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거나 아연 강광 같은데 철근 같은 데도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고 훨씬 더 강력한 철근과 아연 강관, 가스관, 모든 형태의 금속관과 플라스틱관도 이와 같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고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회전축에는 이 가정용, 모터가 됐든 산업용보다 회전축에는 다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발전기, 자동차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발전기와 모든 형태의 모터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고 서로 두께가 틀린 이렇게 여러 겹의 명구 자석이 들어가서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모터의 다른 선과는 구별해서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선이 서로 두껍게 만들거나 서로 전선에 있는 구리선의 대중석 구리선의 그 두께가 틀려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는 그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송전할 때도 그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할 때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동차 전기차에서 이게 뭐 연합셀이 20개 들어가거나 100개 들어가거나 했을 때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빨리 충전해 버리는 그런 것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0개 다 연합셀이 20개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 중에 번호를 지정해서 특정한 곳에만 충전하거나 방전할 수 없을까요? 네, 온오프 방식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은 이제 일반 건전지도 되고 일반 건전지 100개, 1000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각각 전선 구조를 연결하고 온오프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형태의 이런 싼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튬 배터리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 아니더라도 리튬 배터리도 괜찮아요. 이것을 작은 거를 단가 싼 거를 수백 개나 1000개 이렇게 모아놔 가지고 온오프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뭐 중간에 이게 꼈다 뺐다 해도 되고요. 꼈다 뺐다 뭐 우리 집안에서도 쓰시잖아요. 가스레인지 할 때도 이거 꼈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꼈다 뺐다 하는 방식도 괜찮다. 그런데 이거를 온오프 방식으로 통제하면 그걸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비상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용의 전기가 한정 같은 나갈 때 주 두꺼비 집 이러죠 메인 전선 구조에 있다가 연결해서 그 온오프 방식으로 해갖고 스위치만 올리면 곧바로 전선이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이건 말 컴퓨터에 쓸 수도 있는 작은 용량 또는 뭐 큰 용량 냉장고에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비상 수리 기술자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죠. 불편한 물들 이와 같은 이제 가정용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야외용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때 광고하실 텐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내 기술이 거기 다 모여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가 거기 뭐 현대기아차에 뭐 현대기아차하고 교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시더니 YTN에 보도 나오더니 다 거기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배터리 같은 거 이런 배터리에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 건전지 이런 형태의 이제 건전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건전지가 있다 그러면 금속이 들어가잖아요. 아연판이 들어갈 때 여러 겹의 형태로 특히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면 보다 파워가 세집니다.
그다음에 그 탄소봉이 있잖아요. 탄소봉을 그 가로 구조부터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게 되면 가로 탄소봉 만들 때부터 가로를 일부러 대중소 만들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고요. 보다 더 집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뭐 이산화망간이라든지 탄소가루 이런 것들 탄소가루 자체를 갖다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소 틀린 거로 들어간다. 이게 자동차 배터리의 음극재인 흑연도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요. 약간 큰 알갱이로 어떤 뼈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집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꼭지를 약간 넓혀주거나 하면 보다 전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더 넓혀줘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전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그런 건전지가 필요도 있겠죠. 아연판이 그러니까 이런 건전지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탄소봉조차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가로 형태에서부터 대중소 그 기술이 가루가 들어가 입자가 들어가고 탄소봉 자체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 더보다 강력한 전기를 집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망간가루가 이산화 망간가루인데 이것도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가루를 집어넣어주면 보다 강력한 집적이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 금속판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 주면은 더 훨씬 더 강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